네, 자, 이번 시간은 자, 기출문제 272페이지예요. 272페이지. 네, 06번 문제부터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6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시당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네,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알고 꼭 계셔야 되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합니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이거 중요한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네,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그리고 또 국토교육법상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심의를 예상받습니다. 다음 4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없어도 틀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고 또 네,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후속 조치로서 아까 나왔죠? 지행도민 고시를 한 달. 그러니까 벌써 기출문제 풀 때 4번째가 나온 지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고 결정 절차 전체를 한번 요약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필기하지 않기 같이 해봐요. 교재에 있는데 뭐. 그죠? 필기하실 필요 없고 같이 해보죠. 여러분,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죠?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어차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요. 시장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물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직접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 1번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줘버리면 선거할 때마다 지역개발 명분 내시고서 그린벨트 다 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하급적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못하고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잖아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기억나죠?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절차를 결정할 때 아까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정식으로 위반이 되고요. 자, 위반된 것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 뭐죠? 두 가지. 협의 및 심의죠. 협의 및 심의를 거칩니다.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시도지사의 협의 대상이 누구죠? 시도지사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 중앙이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의를 거쳐야 되죠. 심의.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지방이잖아.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이죠. 중앙도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대상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거야.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법상 시도별로 두는 건축위원회와 국토교육법상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시도지사가 중요한 질문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은 시도에 두는 시도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이 기본적인 틀에서 시험을 내다가 깊게 들어간 거죠. 요즘에는 어렵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무엇을 요하죠?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협의 심의 없이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없이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4번이잖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할 때입니다. 기밀을 요하고 요청이 있으면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32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35회 시험을 준비하시잖아. 이때도 상당히 제 난이도가 깊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할 때 딱 이 범위까지 딱 강의를 했거든요. 더 이상 확대해서 수험시험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딱 그대로 나온 거죠. 기출문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반드시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복습하지 말고요. 해당 지역의 기본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복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지나가면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잘하게 될 겁니다. 화이팅!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 전부나 일부를 제한적인 부담시킬 수 있어요. 아까 한번 나왔죠? 오케이. 2번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 그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맞죠?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적에 알려야 됩니다.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죠? 제한일로부터 45일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일로부터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주 지정과 변경을 한 사항은 위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 아니고 해당한다. 그죠? 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아까 우리 그 앞에 기출문제 풀 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대상 중에서 주민제한 대상 4개를 외웠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기본적으로 이 4개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요하고, 나머지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출문제 풀면서 우리 정리한 기억나시죠? 네, 좋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럼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 동의요건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전부 얼마? 5분의 4. 3분의 2가 틀렸네.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잖아.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전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전부 정리해 봤잖아. 잠깐만. 화면을 보세요. 저 눈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관할,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3개를 외웠잖아, 그죠? 개발자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죠. 물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죠?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저처럼 이 정도 좀 외워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인터넷 강의 앞줄을 조금 돌려서 방금 결정사항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암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다른 것. 개발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고 했죠. 그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누가 결정하죠? 국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잖아. 진짜 좋은 문제죠.
이대로 통째로 한 문제 안 나오더라도, 다시 나오지 않더라도 오지선당에 한두 줄 들어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해야 될 지문 아닐까. 도시군 가리개 결정권자 하면은 이 정도는 가능해야죠. 읽으면서 누구 이렇게 하셔야 되죠. 누구.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기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거 나왔잖아.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죠. 네. 3개월 내에 신고.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네, 신고한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대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정확합니까? 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결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음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진짜 지문에 자주 등장하죠. 벌써 6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문제 나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는 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반복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11번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광역계획관, 광역도시계획 관련 문제,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에 관련된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 관한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문제를 풀어본 거죠. 지금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갑니다. 네, 강론에 들어가서 자, 먼저 용도지역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용도지역편. 잠깐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했고요. 그 광역도시계획 부합될 수 있도록 네,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네, 1번이 뭐죠? 1번이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용도지역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용도지역을 우리나라 국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를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가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용도지역의 특징,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간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 지정해서 아파트 안마 등의 공장 지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공부했죠. 용도지역의 종류는 이렇게 배웠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 그중에서 도시적이 세분되면 16개가 있고 관리적이 세분되면 3개가 있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도시적 밖에는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5개, 도시적 안에 16개.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몇 개가 있죠?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1개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지금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1개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지금도 외워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야.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야.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지어보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야.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보완됩니다. 상업지역, 중일근이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야.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해.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이 목적이야. 즉 대규모 도매시장에 위치한 곳이야.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일상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에 위치한 곳이 근린상업지역이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잖아.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이 있어. 전용공업지역은 중하공업, 공해성 공업이 수용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고개를 배출한 공장만 모아둔 게 전용공업지역. 고개를 배출하는 공장을 모았어. 일반공업지역. 즉 일반공업지역은 고개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자는 공업 배치가 목적이잖아.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돼. 녹지지역은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진달래가 피는 곳은 산중에서 진달래는 야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개발 못해. 무슨 녹지? 보존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등 보존이 목적이잖아.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으로서 개발이 유보돼 있어.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은 우리 도시 주변에 전답 과순이 보이면은 생산녹지지역이잖아.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가수원이잖아. 지금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가 보이면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 3개까지 다 했잖아요.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세계적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고려한 지역.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고려한 지역.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목적 6개를 글자 한 톨도 안 틀리게 외우기로 했죠. 자연환경보전, 수자원보전, 해안보전, 생태계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정말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냐면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을 배우잖아요.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하는지 행위제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잖아.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특례, 용도지역 지정특례 등을 공부했죠. 예를 들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온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부터 이온 용도지역으로 지정 영수를 본다. 이런 거.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이 결정 의식으로 본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일단 강의 듣고 다시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스피드 있게 용도지역편을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나머지 이제 핵심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25년 정도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늘 느낀 게 평범한 이제 뭐 중학교 졸업 이상 하신
대한민국의 남성분과 여성분이라면은 한 1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은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대학 다 나오신 분이잖아요. 대부분이. 대학을 다 졸업해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죠. 집중하지 않고 계속하지 않는 자는 오래 걸린다는 것. 그게 진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면은, 그죠. 다른 일을 잘 할 확률도 좀 낮지 않을까. 같이 문제 풀겠습니다. 보시죠.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28일 시험인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관리적은 도시적 바뀌잖아. 계획관리적은. 나머지, 녹지적, 상업적, 녹지적, 공업적. 주상공록. 전부 도시적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이런 걸 문제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까 21개 용도지별 지정 목적을 외웠잖아요. 그것을 외워보시면 이런 것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잖아. 아니,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잖아.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뭐죠?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키가 큰 공동주택은 이 동네에 지어버리면 나머지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전부 망쳐놓잖아. 그죠? 이건 단독주택 전용 용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이 종은 뭐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이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의 대표,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되죠? 일종 일반주거지역.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있잖아. 1종은 저층. 그때 이야기해드렸거든.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라고. 그죠?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개층 이상이어야 아파트잖아.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이 5개층 이상이어야 아파트인데 저층,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당연히 아파트 못 짓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 뭐죠? 대규모 도매시장이잖아. 도매시장.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에서, 그죠? 혹은 지역 간, 서울 대전, 서울 광주, 서울 강릉, 서울 인천, 이 지역 간 유통기능 정지 목적이니까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제가 유통상업지역 딱 보면은 서울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 광장시장, 이런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라고. 도매시장 안에 어떻게 아파트 짓습니까? 국민 상식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뭐죠?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으려고 만든 것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뭐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니까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아둘 거야. 그러면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아둔 공장지대에 아파트 지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바뀝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구지적. 그건 해당 용도지역 상태만으로 아파트 건축이 안 되잖아요. 도시적 밖에는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 법적으로. 그럼 자동으로 5번이잖아요. 해설에 있는지, 해설에 적어뒀는지 모르겠다.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아파트 건축 X. 우리나라 그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 같이 외워요. 제1종. 제1종이 들어가는, 1종이 들어가면은 그 용도지역에는 아파트 지을 수 없어. 1종 들어가는 것은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전용이잖아.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이잖아. 그래서 1종은 아파트 못 지어. 그 다음에 적으십시오. 전공, 10, 전공, 10, 유상, 전공, 10, 유상. 제1종, 전공, 10, 유상. 전공이 뭐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완전 공장지대거든.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지대, 여기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지대. 둘 모두 공장지대, 공장만 모아둔 곳이야. 공장만 모아둔 곳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어요? 소음, 위험, 그죠? 유상이 뭐죠?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이잖아. 어떻게 아파트 짓냐고. 그 다음에 녹관농자. 녹지지역 안에는 아파트 못 지어요. 도시지역이어도 녹지지역 안에는 아파트 안 된다고. 관리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종, 전공, 일공, 유상. 그리고 녹관농자는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용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답을 못 찾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째서까이? 어째서까이?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시험 자주 나오죠. 행위제한이 뭐죠? 개발행위 제한이야. 어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토지 소유를 하여금 그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그래서 행위제한은 곧 건축제한이라고, 건축제한. 어떤 용도지역, 어떤 용도구역에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 문제 같이 볼까요? 행위제한 관련 문제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그중 건축전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보실까요?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야.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지역은 이 4개 중에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이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국토교육법 시행명사 허용하는 건폐율이 얼마죠? 20. 그러면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건폐율은 집주율의 20이에요. 20% 이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용적률은 80% 이내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것은 건축을 못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다고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중 4개 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한번 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되잖아.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어떻게 되죠?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개가 있잖아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잖아.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미세분됐다는 거죠. 이렇게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되잖아요.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가 있잖아요.
관리직이 세부적인 용도직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자들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직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나오면은 관련된 거 전부 복습해야죠.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네. 이 공통점이 있어. 그림을 안 그래도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거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중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해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같이 보실까요?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 용도지 가운데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틀렸잖아요.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중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4번 도시개발법상 민간 제한 도시개발 3번 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어려워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려야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시가와 조정구역 안의 행위 제한,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잘 듣고 대답하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O 믿겠습니까? X.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이 법. 이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 국토계획법과 이 법과 그 시행 내용에서 정합니다. 그 이 법과 그 시행 내용에서 정함. 어떻게 정하고 있죠? 이렇게 정하고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직접 정하고 있는 거야.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쯤 안 떠오르더라도 안 떠오르면은 지금 이걸 뭐 필기를 하지 말고요. 교재 보시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 딱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지금 일시 정지하고 찾아보세요. 찾고 딱 보세요. 찾아보시면 다 있다니까. 그리고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일시 정지하시고 네, 총정리 이론 기본서 딱 펼쳐놓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와 조정구역, 용도구역편 딱 찾아서 이거 펼쳐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원칙.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금지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됩니다.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유보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정하니까 유보 기간이 17년이면 17년 동안 시가와 조정구역이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돼. 유보. 그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 무슨 사업이 있어요? 아까 나왔잖아. 기출문제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국토계획법상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고. 세 번째가 뭐죠? 정비 사업이 있잖아. 정비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 즉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를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되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목적 달성 지장이 없다.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 3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야.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 3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이야. 얘기 봐요.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군계획 4번 도시개발법상 민간 제한 도시개발 3만 시행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잖아.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 3은 허용될 뿐이지.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잖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지. 그 도시군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이 없잖아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비도시군계획 사업.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즉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오직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법정된 것, 법에 정해진 거죠. 법정된 것, 법에 정해진 것, 허가사항으로 법정된 것, 허가사항으로 법에 정해진 것을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중 허가사항으로 특정된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디 가서 허가 받죠?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딱 지금부터 10번을 딱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이 유보된다.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만 개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5번 한 거야, 5번. 시가와 조정구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니까 비도시군계획 사업이잖아. 비도시군계획 사업은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은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 정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가 풀리잖아요. 문제 괜찮아. 여기 지문 1번, 2번, 3번도 단골로 시험에 다니는 지문이라고. 네. 좀 설명이 길었지만 해야 되니까 하셔야죠. 네. 잠시 휴식을 할까요? 네, 잠시 휴식했다가 4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